안녕?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오빠들, 그리고 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집 사이사이가 좀 좁은 편이야. 다들 큰 공간에 전부 모여 살거든. 나는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 무서워. 가끔씩 나를 보시고는 커다랗고 충혈된 눈으로 몇 개 없는 이빨을 드러내며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시고는 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의 눈이 튀어나올까봐 겁나.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 항상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며 수군거렸어. 하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멍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 매일 기도만 하셨어. 아빠는 할아버지가 그러실 때마다 아직이다 라는 말을 하며 진정시키고는 슬픈 표정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엄마도 비슷한 표정으로 따뜻하게 웃어주며 겁을 먹은 나를 껴안아 주었어. 그러면서 항상 당부했어.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내려앉는 느낌에 한 번 더 엄마를 껴안았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그리고 우리는 성장했어. 내 키가 엄마 허리쯤 왔을 때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이상해져 있었어. 할아버지는 자는 시간이 많아지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잠만 자기 시작하셨어.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시다가도 간헐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지. 한번 지르기 시작하면 거의 5분 넘게 비명을 질렀어.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울었지만 이젠 그럴 때마다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릴 뿐이야. 아빠나 엄마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그저 적응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후엔 아빠가 이상해진 것 같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면 양을 정하기 시작했어. 키가 제일 큰 첫째 오빠는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질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힘없이 앉아있기만 했어. 그리고 나도 배가 고파 정해준 양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먹을 때면 아빠는 먹던 음식을 빼앗아 자신이 먹어버렸어. 난 항상 배가 고팠지만 빨갛게 충혈된 아빠의 눈은 너무나도 무서웠어. 엄마에게 매달려도 소용없었어. 규칙은 규칙이었으니까. 어느 날 새벽,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는 무언가와 눈이 마주쳐 굳어버렸지. 다행히도 그건 둘째 오빠였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뭐하냐고 물었어. 둘째 오빠는 조용히 하라며 가까이 오라 손짓했어. 오빠는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었다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있었던 거야. 너도 배고프지 않냐며 같이 먹자는 말과 함께 보이는 음식들의 목구멍으로 꼴딱거리며 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뱃속이 요동쳤어. 음식에 손을 대려던 찰나 뒤에서 들려오는 잔뜩 화가 난 듯한 아빠의 고함에 우리 둘은 그대로 얼어붙었어. 오빠는 아빠에게 끌려갔어. 그리고 거의 3, 4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했어. 결국 오빠는 큰오빠와 함께 나란히 힘없이 앉아 울었지만 아무도 오빠를 달래주지 않았어. 그럴 힘조차 없었으니까. 엄마는 더 이상 웃지 않게 되었어. 내가 다가가 말을 걸어도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너희끼리 살아가야 한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어.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이상하게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어. 안개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던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어. 그런 우리를 본 엄마가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흙이 잔뜩 발라져 있는 마스크를 씌우고는 엎드리라고 소리쳤어. 땅바닥에 웅크린 채 한참을 그러고 있자 마을 여기저기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 엄마는 절대 일어서지 말라고 소리쳤어. 집안에선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압이 규환이었지. 한참이 지나 안개가 걷히고 주변을 둘러봤을 땐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어. 얼굴이 누렇게 질려 그냥 그렇게 죽어 있었어. 우린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내달렸고 엄마한테 매달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는 마치
예전에 할머니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밖을 응시하다 힘없이 껴안아 주었어. 샛노랗게 질려 죽은 사람들의 얼굴과 엄마의 넋나간 표정이 나를 패닉하게 만들긴 충분했지. 그 상황에도 할머니의 쇳소리 섞인 외침은 계속되었어. 우리한테 온다. 그리고 무언가 온다는 외침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쓰러지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작게나마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 하지만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 오히려 엄마처럼 넋이 나가 있었지. 난 겁이 났어. 할머니 말대로 무언가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걸까? 그때부터 난 하루하루를 겁에 질린 채 보내게 되었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곧 신이 찾아와 우리를 전부 죽일 거라며 마을을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 예전에 할머니처럼 넋이 나가버린 엄마를 살피느냐 바빴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온 거야. 어느 오후의 한낮, 바람을 타고 마을에 이상한 냄새가 흘러들어왔어.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집 앞에 나와있던 나를 아빠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와 동시에 거대한 무언가가 태양을 가리더니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마치 오장육부를 관통하는 듯 웅웅거리는 소리에 고막이 터질 것 같았어. 나는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렸어. 땅의 울림이 두 손을 타고 들어와 마치 귀 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지. 온 사방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가길 빌고 또 빌었어. 무언가 축축한 액체가 위에서부터 사정없이 흩뿌려지고 온 사방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어.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 내가 밝은 빛에 눈이 부셔 깨어났을 땐 없었어. 엄마도 아빠도 오빠들도. 상반신과 목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 꿀럭거리며 나오는 피가 사방에 흩뿌려져 축축하게 젖었던 내 옷은 이미 반쯤 버석하게 굳어 있었어. 그렇게 한순간에 모두가 사라졌어. 조용해진 마을엔 내 거칠어진 숨소리만 남게 되었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바빠서 관리 못했다고 엄청 지저분하게 올라왔네. 날이 좋아서 다행이야. 근데 귀찮아도 깎을 때 나는 이 풀냄새가 은근 좋다니까.